양양 강릉 전투는 1950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국군 8사단이 북한군 1경비여단, 5사단 10연대와 양양 강릉 일대에서 벌인 공방전입니다. 개전 당시 8사단의 38선 경계지역은 인제군 기린면 방독리 진흙동에서 동해안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에 이르는 26km의 구간으로 고근홍 중령이 지휘하는 10연대가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동해바다와 접한 해안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대로 해안선 서쪽 이 30km 지점에서 동해안과 평행선을 이루며 남북으로 길게 뻗은 태백산맥으로 인해 동서가 뚜렷하게 구별되고 내륙과 해안 사이에 교통이 크게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역 내의 교통망을 보면 7번 도로가 동해안을 따라 양양에서 포항까지 연결되어 있고 강릉에서 대관령, 진부, 장평을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6번 도로가 동서로 태백산맥 줄기를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하천은 동쪽에 해송천, 화상천, 영곡천, 사천, 남대천 등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개방천이 있었으나 영곡천을 제외한 나머지 하천은 도섭이 가능해 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물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국군 8사단의 38선 경계지역으로 침공한 북한군 1경비여단은 전투대형을 2개 제대로 편성하고 1제대는 경비여단 소속 7개 보병대대로 2제대는 5사단에서 배속받은 10연대로 구성했습니다. 1제대인 7개 보병대대는 1대대, 2대대 3대대가 귀둔리 공수전리 내연리에서 6대대는 원대리에서 4대대 및 5대대는 하출이 귀둔리에서 7대대는 기사문리에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제대인 10연대는 동해안을 따라 진격하여 전과를 확대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양양 부근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고근홍 중령의 10연대는 강릉 비행장에 연대본부를 두고 연대 좌일선에는 박치옥 소령의 1대대가 방독리 우탄리, 서림리 정족산에 이르는 12km 구간을 담당했고 연대 우일선인 조원영 소령의 2대대는 정족산 동사면에서 연화동 장리, 명지리 대치리, 북분리 북쪽 46고지에 이르는 14km 구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병래 소령의 3대대는 예비대로 연대본부가 있는 강릉 비행장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연대 좌일선으로 38선 경계 임무를 담당한 1대대는 홍천군 내면 광원리에 대대본부를 두고 3대대로부터 배속받은 박석권 중위의 9중대와 이춘식 중위의 11중대를 각각 서림리와 우탄리 지역의 38선 경계 임무에 투입하고 예하 3개 중대는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1대대는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대대와 작전 임무를 교대하라는 명령을 받고 6월 24일 강근희 중위의 4중대가 강릉으로 이동했으며 안동은 중위의 2중대는 두로봉 복룡산, 철감령을 수색하면서 주문진으로 이동. 25일 2대대에 배속되어 있던 3대대의 10중대와 교대할 예정이었습니다. 연대 우일선으로 38선 경계 임무를 담당한 2대대는 주문진에 대대본부를 두고 강흥설 중위의 7중대가 우일선으로 북분리에, 김동증 대위의 5중대는 중앙인 명지리에, 김순기 대위의 6중대는 좌일선으로 장리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연대 예비대인 3대대가 38선 경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대대에 배속했던 10중대의 배속을 해제함에 따라 24일에는 7중대가 10중대의 경계 진지를 인수하고 하상탁 중위의 10중대는 주문진의 대대본부에 집결했습니다. 예비대인 3대대는 강릉 비행장에 주둔하고 있었으나 10중대를 2대대에, 9중대와 11중대를 1대대에 배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대대본부 병력과 최근하 중위의 12중대만 잔류하고 있었으며 6월 26일부로 1대대와 교대하기 위해 이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 1경비여단은 30분간의 공격 준비 포격 후 38선을 돌파, 주공은 주문진으로, 조공은 서림리와 장리의 계곡을 따라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대가 담당한 잔교리 연화동 지역은 6월 24일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인해 경계진지 주변의 시계가 매우 불량했습니다. 고요를 깨고 잔교리 서남쪽 2km 지점의 188고지에 떨어진 한 발의 포탄을 신호로 동해안에서 연화동에 이르는 2대대의 38선 경계진지 일대에는 포탄이 비가 오듯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곧이어 북한군은 포의 사정거리를 남쪽으로 연신하면서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동해안 잔교리에서 정족산 동사면에 이르는 14km의 정면을 담당한 2대대의 6중대,
5중대, 7중대는 북한군의 맹렬한 포격을 받고 전열을 가다듬을 사이도 없이 순식간에 혼전의 회오리 속으로 말려들었습니다. 이대대 본부에는 오전 4시 35분 인구리에 주둔한 7중대장 강흥설 중위로부터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급보가 전해졌으나 대대에서는 이러한 북한군의 행동이 지금까지 자주 있었던 무장공비 침투를 위한 공격 정도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5중대와 6중대로부터 급박한 전황보고가 잇따르자 이대대장 조원영 소령은 북한군의 공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이대대장 조원영 소령은 연대 작전계획에 따라 광원리로 이동하는 3대대 10중대를 출발시키기 위해 훈시를 하고 있다가 상황 보고를 접하고 부대 이동 계획을 즉각 중지시킨 후 10중대의 8중대 기관총소대를 배속하여 화상천 남한의 인구리로 출동시켰습니다. 10중대의 역할은 경계진지에서 분산 후퇴하는 병력을 수습하고 주문진 북쪽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상탁 중위의 10중대가 인구리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오전 6시 무렵 대대장 조원영 소령이 무전기로 각 중대를 호출했으나 북분리의 7중대만 분산 후퇴 중이라고 응답했을 뿐 5중대와 6중대는 통신두절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명지리 장리, 연화동의 5중대와 6중대도 7중대와 마찬가지로 경계진지가 붕괴되어 철수 중일 것이라 판단한 조원영 소령은 7중대의 인구리로 철수하라고 명령한 후 10중대에게는 북분리 남쪽 2.5km 지점에 286고지를 확보하여 5중대와 6중대의 철수를 엄호하면서 반격 거점으로 삼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상탁 중위의 10중대는 배속받은 8중대 기관총소대의 어무사격 속에 중리에서 출발하여 인구리 서북쪽 2km 지점에 183고지에 이르렀으나 북한군의 집중적인 포화로 인해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돈좌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연대장 고근홍 중령으로부터 이대대장 조원영 소령에게 적의 일부가 해안에 상륙 중이다. 사단은 방어계획에 의거하여 강릉을 고수할 것이다. 이대대는 축차적으로 철수하면서 적에게 타격을 주고 주문진을 고수하라. 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연대로부터 철수 명령을 받은 이대대장 조원영 소령은 전황이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실감하고 일개 중대 규모로의 공격은 무모하다는 판단 아래 현 진출선에서 북한군을 저지하면서 병력을 수습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10중대는 동해안의 39고지까지 병력을 전개한 후 북한군의 주공격로인 7번 도로를 차단하면서 분산 후퇴하는 국군 병력을 엄호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오전 8시경 통신두절로 상황을 알 수 없었던 좌일선의 6중대장 김순기 대위로부터 중대가 분산 후퇴 중이며 남대 청계곡을 돌파한 일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동남진하고 있다는 유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보고를 받은 대대장 조원영 소령은 김순기 대위에게 5중대와 함께 주문진 북쪽의 저지진지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흥설 중위의 7중대는 해송천 상류의 325고지에서 동남쪽으로 우회하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재편 중에 있었습니다. 오전 8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북한군은 직사포 두문을 북분리 고지로 이동시켜 인구리와 10중대의 진지를 향해 포격을 가하는 한편 일개 소대 규모의 기마정찰대를 해안을 따라 남하시켰습니다. 하상탁 중위의 10중대는 집중사격을 가해 기마정찰대를 격퇴하고 81mm 박격포 두문으로 북분리 고지에 대한 포격을 실시해 북한군 직사포 한문을 파괴하는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무렵 대칠이 명지리 정면을 돌파한 북한군이 정자동으로 우회 침투하여 325고지의 7중대를 공격하자 이대대장 조원영 소령은 퇴로가 차단될 것을 우려해 병력을 대대 주저항선인 화상천으로 후퇴시켰습니다. 10중대는 325고지에서 북한군을 저지하는 강흥설 중위의 7중대 엄호 아래 7번 도로를 따라 축차 철수했으며 철수 과정에서 인구리 주민의 피난을 돕고 응호 동쪽의 교량을 파괴한 다음 이모정리의 진지를 점령했습니다. 7중대는 건불리의 급현 방어진지를 편성한 8중대 기관총소대와 81mm 박격포의 지원하에 북한군의 추격을 저지하면서 축차로 철수하여 향오리 북쪽의 170고지, 185고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무렵 연대 계획에 따라 10중대와 교대하여 대대에 배속되기로 한 안동은 중위의 2중대가 주문진을 거쳐 하월천리에 진출하였으며 어성전리 부근에서 병력을 수습한 김순기 대위의 6중대가 대대 주저항선에 진입하고 최면호 중위가 지휘하는 57mm 대전차포 중대 1소대가 남해리에 배치됨으로써 어느 정도 방어진지 편성을 갖추고 북한군의 남진을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대의 중앙을 담당했던 명지리의 5중대는 정면을 돌파한 북한군이 계속 남쪽으로 공격해오자 퇴로 차단을 우려한 각 소대들이 어성전리로 분산 철수했습니다. 어성전리에서 병력을 수습한 김동증 대위의 5중대는 초전치 고석치 선을 확보하고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고자 했으나 북한군 일부가 어성전리 북쪽 352고지를 탈취하고 기관총 사격을 가하면서 그 주력이 만월산을 경유하여 동남진에 오자 5중대장 김동증 대위는 주문진으로의 퇴로가 이미 차단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철감령을 넘어 후퇴했습니다. 당시 5중대는 무전기 고장으로 대대와 이 통신이 두절되어 전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족산에서 진흙동에 이르는 12km의 38선 경계를 담당한 박치옥 소령의 일대대 지역에서는 북한군 1경비여단 2대대가 서림리의 9중대 정면을 돌파한 후 산간계곡을 따라 구룡령으로 진격해왔습니다. 박석권 중위의 9중대는 중대본부를 하서림에 두고 2소대를 우일선, 1소대를 중앙일선, 3소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정족산 서림리 북쪽에 이르는 38선 진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1경비여단 2대대의 2개 중대가 9중대 3소대 정면을 집중 공격하고 1개 중대는 중대본부를 습격했습니다. 38선 경계 위주의 거점을 확보한 3소대와 중대본부는 절대열세의 병력으로 북한군과 일진일퇴의 혈전을 벌였으나 곧이어 포위 공격하는 북한군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서림 부근에서 3소대와 화기소대의 병력을 수습한 9중대장 박석권 중위는 554고지 정상의 거점을 확보하고 계곡으로 화력을 집중하면서 밀려드는 북한군을 저지했으나 중대장 박석권 중위가 중상을 입고 쓰러지면서 3소대와 화기소대는 분산되어 후퇴하기 시작했고 우일선 2소대는 우인접 중대인 2대대 6중대의 경계진지가 무너질 때 이미 분산되어 조봉 쪽으로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일선에 배치된 맹인길 소위의 1소대는 지형적 특성으로 북한군의 공격을 받지 않아 진지를 계속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소대장 맹인길 소위는 좌우 인접 소대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총소리를 듣고 중대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진지를 고수하라는 중대장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진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총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다시 중대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아 연락병을 중대로 보냈는데 오전 11시 30분에 돌아와서 중대에는 아무도 없고 주민들도 대부분 피난을 가서 마을은 비어 있으며 적 대부대가 남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명령 없이 임의로 철수할 수 없어 고심하다가 전멸당하거나 포로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오후 4시에 철수를 시작해 조봉 응복산 두로봉으로 이어지는 고산줄령을 넘은 후 월정사를 거쳐 6월 29일 진부에서 대대에 합류했습니다. 일대대 지역에서 북한군의 침공이 대대본부에 보고된 것은 오전 8시경이었습니다. 정족산 서림리 구간을 경비하고 있던 9중대장 박석권 중위로부터 무전으로 북한군의 공격과 중대의 철수 상황을 보고받은 일대대장 박치옥 소령은 흔히 있는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 정도로 판단하고 진지 교대를 위해 이동 준비 중인 대대 보급관 민경중 중위에게 트럭에서 실탄을 제외한 군수품을 내리도록 지시했습니다. 9중대와 11중대의 실탄을 보급하고 직접 지휘하기 위해 광원리를 출발한 박치옥 소령은 오전 10시경 구룡령을 넘어 갈천리의 비둘기 마을에 이르렀을 때 길을 가득 메운 피난민 대열로부터 북한군의 남침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확인한 박치옥 소령은 북은 능선에 올라가 망원경으로 북쪽을 관측했는데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남하 중이었고 계속해서 병력이 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대장 박치옥 소령은 즉각 구룡령으로 돌아와 보급관 민경중 중위를 대대본부로 보내 오대산에서 무장공비 소탕작전을 전개하고 있던 박용학 중위의 3중대를 긴급 소집하여 광원리의 주진지로 이동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오후 1시 일대대장 박치옥 소령은 오대산에서 광원리 대대본부로 집결한 3중대와 대대본부 요원 그리고 수습된 9중대 일부 병력으로 개방산 남한 석대동의 799고지와 광원리의 795고지에 이르는 주저항선 진지를 점령하고 방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